매주 화요일 좋은 책 소개하고 있죠. 오늘도 안주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8이라는 책을, 이지성 씨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8이라는 책이라 했는데 제목만 가지고는 뭐 내용을 유추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책입니까? 자, 이 책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방법 8가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선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설명하고 우리의 직업이 얼마나 빨리 대체되고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저자는 이지성 씨,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계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고 총 43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20살 절대지지 않기를 등이 있습니다. 주요 저서들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대한민국 인문학 돌풍을 일으켰던 이지성 저자가 5년 만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왔는데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한다면요. 자, 이 책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3장에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능력 8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선 우선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폐지하고 참여식 수업과 협력 경쟁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기존의 강의식 수업의 경우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뒤처지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참여식 협력적 경쟁 위주 수업의 경우 인공지능이 기존의 빅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집단지성적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수업에 참여하려면 기존의 인터넷 강의로 선행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일본도 현재 교육제도를 프랑스 바칼로레아 형태의 완전 논술형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지선다형 문제와 단답형 문제를 많이 맞히는 방식으로 절대로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던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자는 메이지 유신 이후 2차 학선인 일본의 교육혁명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명명백백히 알리고 있습니다. 자, 또 2장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는 현장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선 주가를 매일 사고 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은 연봉을 많으면 10억씩 받으면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도입이 되고 나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170명 중에 168명이 해고되고 2명이 프로그램이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남았죠. 그런데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이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5년까지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대체될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기 때문이죠. 세계 로봇 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간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세계 평균 69대보다 무려 462대가 많은 531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제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결을 소개하며 앞으로 10년 뒤 우리 자리가 위협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대체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진단하죠. 자, 그렇다면 좀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 저자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 능력이 곧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역설하며 상위 0.01%가 실천 중인 대응법 8를 제안합니다. 8의 8가지는 첫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두 번째,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세 번째, 노잉을 버리고 비잉하고 두잉하라. 네 번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다섯 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6.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7번째,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8번째,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 좀 세분화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을 차단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자동차가 우리의 다리를 무력하게 만들었듯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기억력을 감퇴시킨 것처럼 디지털에 의존한 사람의 경우 절대로 디지털을 넘어서는 아이디어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자신들의 자녀에게 디지털 기기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종이책을 읽고 손으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것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지식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불편해야만 자연스럽게 두뇌의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기초적인 단계에서 오프라인 훈련을 해야만 효과가 큽니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의 입장에서 IT 기기를 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영어 약자로만 되어 있어서요. 예. 노잉을 버려라. doing하고 doing하다. 예. 이 스펠링을 좀 써드려야 되나? 설명을 해야 이제 예. 확 와닿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을 버리고 직접 행하고 그것이 되라라는 뜻인데요. 하버드의 플립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와 강의가 사라진 토론식 수업을 뜻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은 천재를 흉내낼 수 있지만 천재의 창조를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재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천재는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을 뜻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천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적 사고를 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또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 하라.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D스쿨에서는 주목하는 디자인 싱킹은 매일 매순간 인간답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이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 중심적 사고에서 인간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욕망에 대해선 인간만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 능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만 이 필요성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진짜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학 미네르바 스쿨은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문화 연결 능력을 꼽으면서 학생들을 일정 기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수업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 책이 총평을 한다면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책을 만나서 그런지 이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환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인데요. 인공지능은 뭐든지 완벽하게 잘하는 기계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많은 오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주식거래 알고리즘도 에러가 난 적이 있고요. 아마존의 인사 담당 프로그램도 승진하는 사람을 몽땅 40대 남자로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이 우리가 키운 우리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편견의 사회에서 큰다면 그 사람은 편견이 가득 찬 똑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의 수많은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란 점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교육제도 혁신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작가였습니다.